네, 개인정보보호법 가겠습니다. 1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정보 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쵸? 정보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뭐 기본이고. 2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 근데 이거 엄청 헷갈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정보공개위원회. 어디 소속이었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이었습니다. 2번에 바뀌었어요. 2번에. 과거 규정 가지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바꾸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입니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요. 이건 국무총리 소속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죠. 3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정보 수집하려면은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4번. 정보 주체는, 그렇죠. 이렇게 처리 정지, 정정, 삭제, 파기 요구권을 갖는다. 그런 권리 갖죠. 읽어보시고 해설도 좀 잘 좀 읽어보십시오. 아까 4번 저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권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야 지금 4, 5 딱 지금 오른쪽에 해설 나와 있는 거 있지만 실제로 뭐 6호도 있고 그쵸. 뒤에 여러 가지 권리들이 또 나오죠. 그것도 잘 읽어보시고 해설도 잘 읽어보시고. 자, 2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과 사자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법인은 개인이 아니고 사자는 살아있는 개인이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죠.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얘기하는 개인정보는 그렇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 자, 2번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에 의해서 처리되는 정보까지 당연히 포함되죠. 뭔 헛소리라고 있어요. 2번이 정답이다. 3번 그렇죠. 경영상, 거래상, 비밀 누설 금지 등 이와 같은 규정도 어디에도 규정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여러분 행정절차법에서도요. 정보 공개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정보공개법 문제 풀 때는 행정절차법에도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했었잖아요. 그쵸? 또 개인정보 보호 공부할 때도 행정절차법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리하자면 행정절차법에 정보 공개에 대한 규정도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도 있다. 조금만 추가하자면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개별적 정보 공개 청구다 라고 했었죠. 4번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뭐 손해가 생길 수가 있겠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고의과실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전환된다?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전환될 것이다. 지금 손해배상 받는 거 누굽니까? 정보 주체가 손해배상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받는 거 정보 주체가 되는 거고 자신한테 유리한 입증 요건들 그렇죠? 우리가 입증 책임 우리가 누구한테 분배되죠? 본인한테 유리한 거 원고한테 유리한 것들은 원고한테 입증 책임이 있고 피고한테 유리한 것들은 피고한테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손해배상의 요건은 원래 누구한테 유리한 거죠? 손해배상의 요건을 갖췄다는 것은 원고, 정보 주체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럼 원래 같았으면은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 주체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고의과실 입증 책임만큼은 누구한테 전환시킨다?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전환시킨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4번 엄청 중요한 질문이죠. 됐습니다. 자, 3번 갈게요. 좀 옳지 않은 거. 자, 1번. 뻔하다. 주민등록번호 나왔을 때는 우리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다른 민감 정보라든지 혹은 고유식별 정보라든지 그런 민감 정보나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할 때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서 수집할 수 있었지만 정보 주체가 그 주민등록번호만큼은 그쵸 별도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수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1호, 2호, 3호 해설 잘 나와 있죠? 이거 잘 좀 읽어 두십시오. 여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바로 나왔어요. 저 같으면요, 개인정보보호법 얘기할 때 주민등록번호 나오면요, 별도 동의 나오면 틀렸다. 그쵸? 그게 당연히 기억이 나야 되는 겁니다. 자, 2번. 가명 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또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그렇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처리가 가명 처리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도 출제 포인트였죠. 뭐 3번을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아까 수집할 때 동의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용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수집할 때 동의 받았으면 이용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도, 그리고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용이나 제공할 때 별도의 동의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자, 4번. 자, 4번은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조문이죠. 그쵸? 정보 주체의 이익보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이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 오케이. 뭐 대기업이 뭐 로비를 열심히 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어떤 규정밖에 없었냐면 수집에 대해서만 이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이 명백하게 우선한다.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젠 제공도 가능합니다. 이거 지문 싹 바꿔서 제공할 수 있다 해도 가능한 겁니다. 이것도 은근슬쩍 바꿔버렸지? 그쵸? 아니, 제3자한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도 여러분들의 이익보다, 정보 주체의 이익보다 명백하게 우선한 게 있대요. 그쵸? 뭐, 그렇다 칩시다.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국회 8급에선 그거 가지고도 막 구별할 줄 아느냐 출제했었는데, 이제 국회 8급 입장에선 조금 뻘쭘해졌을 겁니다. 비교해서 공부해라. 이런 취지로 출제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어요. 수집이든 제공이든 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이 명백하게 우선한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이익보다 우선한 경우에는 동의 따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또 제공도 할 수 있다. 가능하시겠죠. 자, 5번.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당연히 개인정보죠.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이거는. 그렇죠. 자, 4번. 옳지 않은 거. 1번. 건강, 사상, 신념. 민감 정보라고 하죠. 자, 2번. 지문. 지문은 당연히 개인을 특정할 수 있잖아요. 개인정보죠.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죠. 3번.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자는, 그렇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이것도 중요한 기관이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특히 중요한 기관을 2개 꼽으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그렇죠. 자, 4번. 단체소송. 그렇죠. 개인정보가 여러 사람한테, 말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가 비슷하게 유출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쵸? 이때 여러 사람들이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집단 분쟁 조정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거부하거나 혹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때는 단체 소송을 할 수 있어요. 단체 소송을 언제 할 수 있는지도 엄청 중요하고, 단체 소송을 어떤 단체가 할 수 있는지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조문특강 때 열심히 하셨죠. 그쵸? 이건 아주 기초적인 문제다. 문제도 아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5번, 방금 5번, 4번은 쉬웠죠? 자, 5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많은 양의 트위터 정보, 여기도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 있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 적용될 수 있고요. 이게 판례 문제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한테, 그렇죠. 이용될 것인지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그거 맞죠. 그치만 헌법에 명시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명시된 권리는 아닙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명시된 조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라 그랬어요? 명시되진 않았고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인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대법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17조와 행복추구권 그 헌법 10조 즉 17조와 10조에 따라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것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 자 3번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틀렸죠. 됐습니다. 4번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이거 비슷한 거 출제하는 거 그죠? 자 정답 1번이다. 1번 체크. 자 6번 옳은 거. 자 1번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스스로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처리하는 자도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법인이라든지 단체도요 직접 뭐 처리하기 좀 어려울 때는요 뭐 위탁업체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그 처리를 맡기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개인정보 처리자예요. 그렇죠. 뭐 카페 사장님 개인도 개인정보 처리가 좀 어려워. 그러면 전문 업체한테 의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죠. 가능하다는 거. 업무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도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거. 이거 중요 개념입니다. 엄청 짜실하다. 뭐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고 중요 개념이니까 칩시다. 그래서 틀렸다. 자 2번 보호법상의 허용 요건을 충족해서 수집하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여러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 물어보면은요 개인정보 처리자로 끌고 가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한다. 이쪽으로 끌고 가십시오. 3번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확양실, 발안실 제가 이거를요 이번에 개정법하고 맞춰주면서 이 복수정답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3번이 X라고 돼 있는데 이거 좀 수정하겠습니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3, 4번 복수정답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바꿨어요. 16년도 지방직 7급 변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번에 그 법이 개정되면서 제가 좀 맞춰놨습니다. 그 현행법으로. 그러면서 뒷부분을 안 바꿔놔가지고 복수정답이 나왔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도 맞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게 CCTV잖아요.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이게 고정형하고 이동형하고 나눠서 규정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정형과 이동형을 나눠서 규정하고 있으니 우리도 나눠서 공부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은 원칙적으로 설치 운영에서는 안 된다. 물론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자 밑에 그 해설지에 해설 뭐 정확하게 달려 있고 이 OX만 좀 바꿔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만 정신보건시설, 법령에 근거해서 사람을 구금하거나 뭐 이런 시설물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뭐 알아두시면 되고 자 4번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쵸 구분해서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크란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리고 입증 책임 문제가 또 나오면 어떻게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7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처리하였던 자가 바지 사장을 꼈네요. 자, 보니까 개인정보 처리자 갑이 있고요. 처리자가 제3자한테 제공을 하는데 이렇게 제공할 때 영리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가 취득한 경우는 제3자를 형사처벌합니다.
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이 제3자가 머리를 쓰는 거죠. 이 개인정보 처리자하고 누구를 낀다? 바지 사장을 끼는 거예요. 뭣도 모르는 을을 껴가지고 뭐 고액 알바 구합니다. 이름만 빌려주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 같은 거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명의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을을 껴가지고 이렇게 이어받았대요. 그렇다고 해서 영리 부정한 목적이 없어집니까? 뭐 바지 사장 끼면 끝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점. 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그렇죠. 동의 불필요하죠. 이 정도 된다면. 이미 동의가 있었고, 그쵸. 그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 이용,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자, 3번.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번호가 유출됐으면 정정 청구권, 신청권이 있는 거고 이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 되겠죠. 요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 요거 좀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답은 이제 틀리진 않아요. 정답은 4번이 맞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규정이 또 바뀌었어요.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맨날 바꿔줘 규정을. 3배 배상 제도가 아니라 5배 배상 제도예요. 물론 이거는 원래도 틀린 지문입니다. 어떤 부분이 틀렸냐면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법정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 없다? 틀렸어요.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틀린 지문이다 아마 푸셨을 텐데 이제 3배 배상 제도도 아니에요. 5배 배상 제도입니다. 그래서 5배 배상 제도. 그래서 오른쪽에 관련 지문을 조금 수정하실게요. 5배로 해서 맞는 지문으로. 아이고 맨날 다 바뀐다. 그쵸? 5배 배상 제도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2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그 손해 액수 입증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내가 수업할 때. 그래서 법에 정해진 법정 손해배상 청구. 그쵸? 그러니까 5배 배상을 구했던 자나 5배 배상을 구했던 자나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구했던 자가 법정 손배로 바꿀 수 있어요. 법정 손배는요. 그 손해 액수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받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쵸? 요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배 배상입니다. 나 요거 나올 것 같아. 중요해. 그죠? 자, 8번.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가명 처리, 개인정보 해당합니다. 가명정보. 뭔 소리예요. 너무 중요하다. 옳은 것이 틀린 것은 아니. 틀렸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통령 아니지. 국무총리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한테 요구하고자 할 때는 루트가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자한테도 요구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한테도 요구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는 거 그쵸 그래서 이거 좀 정리해 보면은 공공기관한테 요구할 때는 말이 조금 꼬였으니까 개인정보 처리자한테도 요구할 수 있고 그쵸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죠 여기서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자니까 혹은 보호위원회한테 도할 수 있다는 거 루트가 이렇게 두 가지 루트가 있다는 거 디테일한 문제죠. 소방직 스타일이다. 소방직은요 엄청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쵸? 자 4번 자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그렇죠? 제3자한테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죠. 요걸 X하고 쳐놨네. 요 맞는 거고 정답 3번이다. 자 9번 옳지 않은 거. 자 개인정보보호법은 그쵸 쭉 보니까 부당한 목적 누설에는 그저 타인한테 알려주는 일체 행위 맞고 개인정보는 그렇죠 인격 주체성을 특정짓는 사항으로서 동일성을 이게 교과서에 구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이거 지금 변환을 하면서 이런 게 좀 잘못 나오더라고요.
뭐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직는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 파일 변환을 하면서 좀 오류가 나더라고요. 뭐 그걸 고칠 수 있는 아직 기술은 없어요. 좀 알아볼게요. 자, 아무튼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교과서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정지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독립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의 국한. 그렇지 않지. 뭔 소리야.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익명 표현의 자유, 그쵸. 필요한 경우에는 자, 헌법 제37조 2항에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자, 이런 목적,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규정이 있잖아요. 그쵸. 자, 4번. 그쵸. 10조, 17조에 따라 그쵸. 이거 대법원이 하는 얘기죠. 그쵸. 자, 21조에서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 그쵸. 익명 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 그러면 여기 2번 틀렸죠. 자, 10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 시장, 군수구청장, 지문정보 수집하는 거,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헌적인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위헌이다라고 하려면 위헌적인 침해여야 하는 겁니다. 그쵸? 합헌적인 제한입니다. 이거는. 됐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자,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인격 주체성을 특정되는 사항으로서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이다. 이미 공개된 것도 포함되죠. 뭔 소리야. 포함되죠. 입증 책임은 전환된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 법인의 정보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맞다. 자, 11번 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여권 번호, 외국인 등록 번호. 그쵸. 번호를 가지고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다. 그럼 고유식별 정보죠. 2번.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때 일괄적 동의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죠? 별도의 동의죠. 그리고 별도의 동의 말고도 자, 밑에 해설 잘 해놨죠? 별도의 동의와 법령에서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그쵸? 이것도 좀 잘 좀 확인하시고. 자, 3번. 자, 이 법에 따라서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때, 그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열심히 해보자. 그쵸? 당연하겠다. 자, 4번. 별도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만큼은 처리할 수가 없다? 주민등록번호만큼은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쵸?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다. 자, 12번. 이건 정보 공개랑 개인정보 보호를 한꺼번에 물어보고 있네요. 문제도 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1번. 정보 공개해달라. 자, 우리가 정보 공개 청구는 어디한테 하는 거죠? 공공기관한테 하는 거죠. 그럼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갖죠? 공공기관의 장이 갖는 거죠. 심의에는 자문에 응할 뿐입니다. 그쵸? 결정권자는 누구다? 공공기관의 장이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갈 때 누구를 피고로 삼으십니까? 정보공개 심의회를 피고로 삼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가시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쵸? 행정청을 물어본 겁니다. 2번 정보공개 처분권은 그래서 바로 1번 틀렸고요. 그쵸? 구체적 권리로서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그냥 거부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지 여기서 무슨 신청권이 있네 없네 뭐 법률상 이익이 지금 침해됐네 안 됐네 이걸 굳이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부됐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당연하게 법률상 이익 침해지 여러분들이 뭐 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따로 따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그렇죠? 자, 3번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자료, 회의록, 그쵸? 결정 과정에 준한다고 보면서 비공개 대상 정보 제5호에 나왔던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5호에 나왔던 그 지금 판례입니다.
됐죠? 자, 4번. 자, 이미 공개된 것도 개인정보에 들어가죠. 뭐 똑같은 지문이고 이거는. 자, 정답 1번이다. 자, 13번입니다. 자, 1번. 자, 이렇게 서비스 제공자가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제공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에 그러면 선택사항에 체크를 안 했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선택사항에 체크를 안 했다고 해서 보통 광고 문자 수신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그쵸? 그 선택사항에 체크 안 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법리를 가지고 그냥 접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바로 틀렸고. 자, 2번.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그렇죠. 우리가 아까 단체 소송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지 할 수 있는데,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할 때 법원에 그쵸 금지 중지를 구하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 조금 더 그 정교하게 출제하면요 주어를 추가해서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정한 단체가 그쵸? 이렇게까지 출제하면은 조금 더 정교한 출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틀린 지문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만들어 버릴 테냐면 어, 정보 주체가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좀 황당합니다. 이거 사실 거의 출제 오류에 준하는 거예요. 이거 주어가 뭐예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쭉 보니까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읽히잖아요. 아니, 짜집기를 해서 출제를 할 거면 정확하게 출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밑에 해설 봐보세요. 제가 뭐라고 달아놨는지.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럼 이렇게 출제하면 되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단체는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상 일정한 단체는 이렇게 주어를 명확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세상에 주어가 지금 묘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걸 출제한 거예요. 짜집기를 해가지고 개인정보 처리자가부터 출제를 한 거예요. 황당하죠. 가끔 의문이 들어요. 과연 행정법 전문가가 지금 군무원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건지 조금 의문입니다. 그쵸, 근데 넘어가 줍시다. 아니면 뭐 전문가 출제하다가 그냥 놓쳤을 수도 있고, 그쵸. 하지만 이거는 수험생 입장에서 걸고 넘어졌을 때 사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정확한 출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쵸. 하지만 넘어가 주자. 자, 3번. 개인정보보호법은 외국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규제에 대한 상호주의, 규정 있나보다 하시면 되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미 공개된 것도 포함되고요. 됐죠? 정답 1번이다. 자, 14번.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자,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그렇죠? 이미 공개된 거 포함되죠.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가끔 군무원 시험에서 복수정답 좀 인정해 주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속어법을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건 속어법으로 1번으로 가셔야 돼요. 군무원 시험에 오류가 좀 있기 때문에 복수정답 인정되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거든요. 사실은 속어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답이 아닌 거를 찍어주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해설이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해설을 한 거죠. 2번도 정확한 질문은 아니다. 제가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 풀라고 했을 때는 저 2번 정답 찍지 않습니다. 당연히 1번은 정답을 찍는 거예요. 자, 다시 14번. 자, 니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그렇죠. 자, 딕은 처리 위탁 이거 제3자랑 제가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수탁자는요 제3자랑 구별하시는 문제가 좀 중요 쟁점입니다. 제3자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이용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또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또 제공받는 자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수탁자는 특별하게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혹은 무슨 업무 목적으로 뭐 제공받거나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수탁자랑 제3자랑 구별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밑에 변경 신청권 있다는 거. 그쵸? 그래서 디귿 틀렸어요. 택도 없는 소리고. 그쵸? 자, 15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자,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이미 공개된 것도 똑같은 거 계속 나오죠? 자, 집단 분쟁 조정. 자, 일부 주체가 소를 제기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중단되면 안 돼요. 일부 사람들이 지금 나가겠다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분쟁 조정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끝나면 안 돼요. 집단 분쟁 조정하고 일반적인 분쟁 조정을 구별하라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분쟁 조정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보 주체 한 명이 개인정보 처리자하고 지금 분쟁 조정 싸우고 있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조정을 통해서 분쟁 해결하고 있을 때는 그때 만약에 정보 주체가 소를 제기한다? 그럼 분쟁 조정은 중지가 되는 게 맞아요. 그쵸? 하지만 이건 집단 분쟁 조정이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3번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그쵸? 단체 소송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그렇죠.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제기할 수 있다. 이건 전혀 문제없는 지문이죠. 그렇죠. 이렇게 출제해야죠. 주어하고 서술어하고 또 맞아떨어지잖아요. 단체 소송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제기하는 건데 어떨 때 하는 것이다?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는 것이다. 자, 2번. 법원의 결정 형식 재판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로서 다툴 수 있습니다. 3번.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 그리고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요. 소비자 단체가 단체 소송을 제기하려면 적의원 수가 1,000명 이상이어야 된다. 중요하다 했습니다. 정답 1번이다. 자, 이것도 변형이에요. 현행법에 맞춰서 변형을 한 겁니다. 1번,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목적 범위 내에서 그렇죠.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비례 원칙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는구나. 맞다.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명백히 누구의 이익보다 우선한다? 그림을 그려보면 정보 주체보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이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때 수집도 가능하고 제공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공할 수 없다고요? 안 됩니다. 과거 규정을 가지고 공부한 학생들은 아마 헷갈릴 거예요. 과거에는 제공은 못한다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공도 가능하다는 점. 3번 국무총리 소속 맞다. 그렇죠. 자, 다수의 정보 주체에게 비슷한 유형으로 좀 읽어보면은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 그쵸? 여러 사람의 정보가 유출됐다 생각하면 됩니다. 분쟁 조정위원회 집단 분쟁 조정을 의뢰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또 누구도 할 수 있다는 점 국가, 지자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기관, 정부 주체, 개인정보 처리자까지 싹 다 가능하다는 거. 자, 5번 그쵸? 이런 일정한 단체가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맞는 거다. 네, 18번. 옳지 않은 거. 자,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그렇죠. 독자적인 기본권이다.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 어느 단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쵸? 자, 소비자 단체나 비영리 민간 단체. 그쵸? 요건도 상당히 까다로웠다. 3번.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있는 것이다. 그쵸?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렇죠. 집단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정답 2번이죠. 자, 19번입니다. 그렇죠.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된다. 맞는 얘기고. 2번 민사소송법 적용하는 거 맞는 얘기고. 3번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말이 좀 이상하죠.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할 때는 그땐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단체 소송 가는 거지. 조정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럼 조정하면 되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쵸? 4번은 뭐 심심해서 출제한 것 같습니다.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소송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니까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겠지. 그쵸? 됐고. 자, 1번입니다. 갑이 공공기관한테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공개를 해줘야 되겠지만 정보공개법상 거부 사유 8가지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무리 제3자 병과 관련된 개인정보일지라도 그걸 가지고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쵸?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정보공개법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이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을 먼저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쵸? 틀렸고.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입니다. 틀렸고. 3번. 자, 소송이 제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고 갑과 피고 을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병을 증인 신청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병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제 갑 측, 원고 측에서 야, 증인아, 네가 갖고 있는 자료 좀 나한테 좀 공개해 달라 라고 소송 안에서 얘기를 하니까 병이 그거는 공문서야. 그렇기 때문에 공개해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그러면 일단 소송법을 가지고는 바로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갑은 병 소속 공공기관한테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죠. 그쵸?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따른 절차를 해야 되겠죠. 그쵸? 틀렸습니다. 자, 4번. 비공개 사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혼재되어 있을 때, 그쵸? 그 전부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하지 말고, 그쵸? 일부 공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부분 공개 의무에 대한 규정이 있다.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 운영자. 이것도 제가 변형시킨 겁니다. 현행법에 맞게. 그쵸? 임의로 다른 것을 비춰보면 안 될 것이고 녹음 기능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자, 7번도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누구든지 목욕실, 화장실, 발안실, 탈의실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해서는 안 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웹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바디캠, 웹캠이 아니라 바디캠. 그러니까 그 소방관이나 경찰관 같은 경우에 몸에 바디캠을 부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 구조나 구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쵸? 대통령을 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조문에 맞게 변형을 좀 해놨고요. 자, 한 명을 포함한 30명. 요것도 법이 개정됐어요. 원래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20명이었죠. 그런데 30명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특히 소방직 같은 경우. 자, 행정절차법. 그쵸? 이런 규정도 두고 있다는 점. 대리인은 청구 가능하죠. 본인이 바쁘면 뭐 대리인한테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는 거고. 11번. 직접 자신의 개인정보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죠? 뭔 소리예요? 자,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요거 아까 얘기는 했었고. 필요 최소한 요건이다. 입증 책임 문제 나왔다. 개인정보 처리자. 그쵸? 변호사 강제. 그쵸? 법원에서 결정 형식의 재판. 불복할 때는 즉시 항고 가능. 그쵸? 결정 형식의 재판에는 항고가 일반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즉시 항고에 대한 규정이 있을 때 즉시 항고로 불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단체 소송에 대해서 행정소송법 아니죠? 왜 생뚱맞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나오죠? 아니죠? 보호위원회. 자, 18번.
자, 지식경제부 장관 갑자기 생뚱맞게 왜 나왔습니까? X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아니죠.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면 정보 주체한테 알려야지. 그쵸. 조정을 수락했을 때,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조정 내용, 나중에 조정이 이제 받아들여졌고 조정이 끝났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자, 밑에 조정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 기명날이 나잖아요. 이거는 재판상 화해, 즉 소송으로서 분쟁이 해결된 것처럼 똑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다시 소송 제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